다음 질문을 한번 보시면 이제 정치적인 리스크 관련해서 조금 질문을 해주셨어요. 골치 아픈 질문. 네. 간단하게 쳐먹어요. 네, 우리 퀀터찬심님께서 이제 질문해 주신 내용인데 지금 이제 중국에 투자할 만한 좋은 기회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이제 저희도 그렇고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중국의 정치적 리스크 때문에 그냥 중국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듯합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대기업인 알리바바, 예, 뭐 그렇게 안 좋게 뭐 많이 흔들리는 모습도 보이고 최근에 시진핑 주석 연임 확정과 동시에 이제 외국인 자금이 많이 이탈하면서 월요일 날 이제 뭐 블랙 먼데이가 왔었죠. 그런 거 보면서 이제 중국 투자에 대한 거부감을 더 많이 느끼고 계시는데. 정치적 리스크나 미중 갈등 같은 부분은 수치로는 사실 표현이 안 되는 헷갈리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하면서 본부장님께서는 정치적인 리스크와 요게 핵심이죠. 같은 수치로 표현되기 어려운 이런 부분의 위험성과 수치상에 나타나는 매력을 비교해 투자를 결정하실 때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궁금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더불어 이제 현재 중국의 전기차 신재생 같은 이제 본부장님께서 강조하시는 섹터들이 정치적 요인이나 미중 갈등 같은 리스크를 감안하더라도 정말 투자할 만한 매력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이 굉장히 read between the line이라고 해서 하나하나 잘 읽으셔야 돼요. 네. 정확하게 우리가 이 내용을 듣고 있으면은 뭔가 답이 나와요. 여기서 이제 뭐가 차이가 나는 거냐면은 자 우선 워런 버핏님께서 과거에 어떤 그 짧은 동영상 찍어 놓은 걸 제가 페이스북인가 어디선가 봤었는데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정치적인 요소를 집어넣고 투자하지 마라. 이거는 그냥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정치적인 요소를 가지고 투자 판단을 하지 마라. 저는 그걸 믿어요. 자,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또한 워런 버핏님은 그 얘기를 거기다가는 안 하셨지만 숫자를 믿으세요. 그죠? 엄청나게 기업에 대한 분석을 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주식을 사요. 그 왜 워런 버핏님께서 오일 회사들을 많이 샀겠어요? 은행을 샀겠어요? 애플을 샀겠어요? 지금 보시면 올해 퍼포먼스로 보면 그 세 업종들이 다 상당히 퍼포먼스가 나쁘지 않죠. 자, 근데 여기서는 뭐에 그게 말이 되냐면 정치적인 요소로서 실적이 변하면 그거는 숫자화 되기 때문에 투자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판단을 하셔야 되냐면 내가 정치적인 요소로서 너무 이 회사에 대해서 고평가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 또는 정치적인 요소 때문에 너무 저평가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인 요소가 실적에 영향을 미치는 빈도수라든지 퍼센트지가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만은 사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1997년, 98년 IMF 위기 지나고 나서 제가 CLSA라는 기업에서 일을 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처음으로 전략에 대해서 배우기 시작했었어요. 투자 전략에 대해서. 그때 거기서 제일 잘 나가던 투자 전략가 아시아 지역에서 아시아 보는 분 중에서 러셀 네이피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 정말 굉장히 액센트는 스코틀랜드 액센트라서 잘 못 알아들어요. 예. 아무튼 이분을 제가 모시고 막 돌아다니면서 이제 그 PT도 하고 했거든요. 제가 번역을 해주면서 정말 듣기 어려웠는데 어쨌든 잠깐 사이드로 빠졌습니다만 저는 이분을 존경해요. 굉장히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아이디어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지금부터 앞으로 10년, 20년이 이 정치적인 이슈로서 정책적인 투자가 일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수익성이 많이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전체적인 생산성이나 전체적인 수익성은 떨어질 수 있다라는 리스크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앞으로 10년간 어떻게 보면 박스권의 장 또는 하이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높은 시대 아니면 생산성이 못 올라가는 시대 뭐 이런 게 재현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저는 그분의 얘기 100%다 동의하는 건 아니고요. 한 절반에서 한 60% 정도는 동의를 하고요. 생산성이 저는 올라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대신에 정부 주도 하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생각하셔야 되는데 그것을 딱 해석하고 이해하기 쉽게 보여주는 게 뭐가 있냐면 지금 현재의 태양광 업종, 미국에서 상장되어 있는 두 개의 종목을 보시면서 판단을 하시면 돼요.
자, 저희가 굉장히 좋아하는 종목 중에서 또 우리 박찬호 기자님께서 저희 여러 방송에서 이제 분석해 주셨던 네. 진코솔라라는 중국에서 가장 대표적인 태양광 회사인데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가 있죠. 매출 기준으로서 성장성 기준으로서 뭐 전 세계 1등이에요. 거의. 그래서 이 회사의 성장성은 이미 벌써 증명이 됐습니다. 근데 주가는 오히려 안 올라가요. 근데 반대로 지금 전혀 아직 성장을 하는 도중이고, 물론 성장의 상승률은 굉장히 높은데, 미국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정책적으로 도와준다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뭐 푸시를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인 퍼스트 솔라. 이 종목의 주가를 보시면은 뭐 역대 최고치를 경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가 차트를 보시면은 2018년, 19년부터 쭉 봐서 퍼스트 솔라는 돌파. 근데 진코솔라는 2020년에 폭등을 했다가 지금 계속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졌다 변동성. 이렇게 지금 되고 있어요. 자, 근데 사실 진코솔라가 실적이 발표가 됐었거든요. 어떤 정도의 실적이 나왔었냐면 정말 어마무지한 실적이 나왔어요. 3Q가 뭐 EPS가 0.9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0.38이나 더 높아요. 예측치. 그럼 도대체 몇 프로입니까, 이게? 그다음에 매출이 2.74 빌리언인데 작년 동기 대비해서 얼마나 늘었냐면 106% 늘었어요. 매출이. 네. 그래서 전체적인 금액이 1억 4천만 달러 정도 더 예상보다 더 높게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실적을 보고 있으면은 주가가 폭등을 해야 되는데 안 올라가고 오히려 그냥 보합권이에요. 근데 퍼스트 솔라는 성장성을 가지고 확 튀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 미국이 지금 온쇼어링 하고 있고, 미국이 자꾸 계속 중국과의 어떤 이 무역 전쟁 때문에 중국 말고 미국 자체적으로의 시장으로 놓고 보면은 당연히 퍼스트 솔라가 훨씬 성장률이 높은 거죠. 반대로 이 진코솔라는 성장률이 낮겠죠. 이걸 또 전기차로 계산하자면 테슬라의 성장률은 엄청나게 높겠지만 중국 자동차의 전기차가 미국에서 자리 잡을 확률은 상당히 낮은 거죠. 그렇죠. 예. 근데 다른 거는 진코솔라는 그래도 전기차 쪽보다는 훨씬 더 경쟁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어느 정도 좀 공장이 있고 하기 때문에 판매는 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진코는 다른 나라를 봐야죠. 그리고 퍼스트 솔라는 미국을 봐야죠. 근데 상대적으로 지금 매출의 차이는 너무 커요. 당연히 진코솔라가 매출이 훨씬 더 많죠. 거의 제가 숫자로 봤는데 몇 배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확인을 하기에 지금 시장 점유율이 퍼스트 솔라가 너무나 지금 낮기 때문에 저희가 못 들여다봤는데 최근 실적 발표를 보고 있으면은 ROE가 엄청나게 올라갈 거라는 예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느 정도로 ROE가 올라갈 건가 뭐 대충 봤더니 정말 놀라운 숫자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퍼스트 솔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인플레이션 방지법 관련돼 가지고 최근에 이제 수혜를 많이 볼 거다라고 해서 기대감도 좀 많이 작용을 했는데 최근 나온 실적을 보면은 실적이 잘 나왔다. 근데 요전에 살짝 이제 우려하고 있었던 것이 뭐냐면 지금 인플레이션 방지법 관련돼서 나오는 보조금 이런 것들이 현금 흐름에 긍정적으로 이제 미치는데 문제는 요게 단기적일 것이다. 그래서 조금 안 좋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던 우려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요번 실적 발표하고 나서 그런 것들이 조금 불식됐다.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주가 좀 많이 올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또 말씀을 드립니다만 퍼스트 솔라의 지금 예를 들어서 PSR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매출 대비해서 시가총액을 계산하면은 퍼스트 솔라는 5.4배입니다. 근데 진코솔라의 PSR이 얼마인지 아세요? 14배 정도. 0.2. 아, 0.2.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미 벌써 성장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가치를 안 쳐줘요. 근데 퍼스트 솔라는 매출이 엄청나게 더 늘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지금의 5배가 늘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뭐 10배가 더 늘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게 정치적인 이슈가 들어가면서 숫자로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근데 그건 미래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래도 어디가 1등이냐 1등 기업을 사고요. 그 다음에 어디가 가장 성장을 많이 할 것이냐 2등 기업을 사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태양광 산업 자체가 엄청나게 커질 건 다 알고 있으니까 네. 그러면은 진코솔라와 펄스솔라를 같이 들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을 투자를 하실 때 똑같은 얘기입니다. 어떤 종목이든 간에 글로벌 경쟁력이 있으면 중국 기업에 투자를 하시는 건 괜찮아요. 그렇지만 그것만 투자하지 마시고 미국의 경쟁자도 같이 투자를 하시는 게, 자, 그럼 예를 들어서 테슬라를 산다. 테슬라를 전체 포트폴리오 80% 들고 가셔야죠. 중국 차는 20%만 들고 가야죠. 경쟁력이 있지만. 근데 진코솔라나 뭐 이런 이 신재생 에너지는 사실은 80%를 중국이고 20%를 미국을 들고 가야죠. 사실은. 근데 미국의 성장성이 굉장히 좋다. 중국의 싫다. 그렇기 때문에 절반, 반반 이 정도는 해야죠. 암만 못해도.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결국 우리가 지금 정치적인 이슈로서 시장을 들여다보는 것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실적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러셀 네이피어 같은 사람도 결국 정치적인 이슈가 실적에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분을 잘 보면서 실적을 버텨낼 것인가, 정치적인 이슈가 있다 하더라도 실적이 잘 나올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저희는 언제나 실적을 보면서 판단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투자를 하시라는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저도 이제 제 의견도 많이 문의하셔가지고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면은 저는 이제 그 말씀하신 거랑 어찌 보면 일맥상통해요. 왜냐하면 정치적인 리스크를 수치화시키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치적인 요소가 지금 주식 투자에 어느 정도를 미치는지에 대해서만 그냥 대충 이제 판단을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과 같은 정치적인 리스크가 있는 상황, 즉 이제 미중 전쟁이라든지 뭐 신냉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배하는 이런 시장에서는 더 이상 과거처럼 뭐 우리가 이제 뭐 지구는 평평하다 이런 책들이 한때 베스트셀러일 때도 있을 정도로 뭐 글로벌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시대가 어느 정도 좀 막을 내리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 저는 각자의 국가에서 조금 이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기업들을 좋아하는데,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특히 더 국산화라든지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소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섹터에 있는 뭐 IT 국산화라든지 뭐 방산이라든지 헬스케어 이런 쪽을 좋아해요. 왜냐하면 이게 과거에 중국이 이제 미국이나 세계 쪽에서 발생하는 비중이 많았던 그런 기업들이 좀 잘 나갔던 반면에, 지금은 어찌 보면 이런 이슈가 좀 계속 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단절까지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산화의 매출 비중이 높은, 이제 중국 국내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 위주로 저는 좀 접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수치화로 나타내기는 힘들지만 판단을 했을 때 이 정치적인 요소가 나의 투자, 내 포트폴리오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런 거를 좀 판단하는 거는 중요한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면 이런 겁니다. 장기적으로 생각해 보셨을 때 결국은 어떻게 시장이 변해갈 것인가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 중요하죠. 그래서 그걸 잘 이해하면서 어떤 쪽에 투자를 하느냐 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 미국이 아무리 일본을 거의 완전히 망가뜨리다시피 했지만 그거는 얼마의 기간이 걸렸어요? 20년이 걸렸어요. 네. 그래서 중국같이 지금 일본보다 훨씬 더 커진 상황에서의 경쟁력을 갖고 있는 국가를 계속 공격을 해가지고 이기려고 할 때 지금 미국도 무리수를 두는 부분들이 생긴단 말이죠.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중국 다 버려, 미국만 투자하면 돼, 이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투자 전략은 또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럼 미국은 다 버려, 중국 다 투자해, 이것도 정말 아니겠죠. 그냥 지금 시가총액 기준으로 보시면은 미국이 전 세계 시가총액의 60%, 그 다음에 중국이 전 세계 시가총액의 약 한 15%도 좀 안 돼요. 12, 13%. 자, 그럼 요 정도를 놓고 여기에 맞춘 퍼센트지에서 두 개를 좀 더 많이 가져가는 게 맞아요. 왜냐면 이 두 국가가 계속 경쟁력이 높으니까. 그래서 그 시장이 워낙 크니까. 그래서 저희는 지금은 종목 고르는 거. 근데 결국은 가장 좋은 1등 기업과 가장 성장이 높은 2등 기업, 요렇게 투자를 하시면 되겠죠. 그게 미국, 중국, 뭐 한국, 대만, 뭐 유럽 어딘지는 모르겠으나 그 업종에서 그런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종목을 그렇게 분산 투자를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 다음 질문으로 좀 마지막 넘어가 질문이요? 보면, 네, 이제 H아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이제 최근에 공포 탐욕 지수가 이제 급반등을 했다.
그래서 이제 정고점에 가까워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문의를 주셨습니다. 자, 워낙 많은 분들이 지금 비관적으로 보고 계시기 때문에 자꾸 비관적인 숫자에 자꾸 눈이 가세요. 근데 그걸 지금 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나 장이 좋을 때는 비관적인 게 아니라 좋은 쪽만 보게 되는데 장이 안 좋다 보니까 자꾸 나쁜 쪽만 보시려고 하세요. 그래서 맞습니다. 지금 공포와 탐욕 지수가 60까지 올라왔어요. 보통 공포와 탐욕 지수가 25까지 떨어지면 사는 거고 75까지 가면 파는 거고 이렇게 보는데 지금 60까지 올라왔습니다. 많이 올라왔죠. 그러니까 벌써부터 걱정들을 하시는 거예요. 주가도 지금 제법 많이 올라왔으니까. 근데 그건 너무 빠르십니다. 결국 지금 보시면 과거의 공포와 탐욕 지수가 정말 90을 넘어간 적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지금 현재 시점에서 60 가지고 파실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풋콜 레이쇼라고 해서 그러니까 매도, 그러니까 풋은 장이 빠지는 거, 그죠? 콜은 장이 올라가는 거. 이 비율을 봤었을 때 지금은 아직까지는 그래도 비관적으로 보실 타이밍은 아닌 것 같고요. 또 미국 투자자들의 센티먼트, 그러니까 얼마나 세게 시장을 보고 있냐, 안 좋게 보고 있냐, 이 부분도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좀 낮은 숫자, 그러니까 27% 정도 되네요. 그러니까 좋게 보는. 네. 비중이 낮은 편이에요. 그렇고 만약에 많이 올라갔을 때 60%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밴드가 20%대에서 60%대의 밴드인데 지금 27%라는 거는 지금 시장을 굉장히 비관적으로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요거는 오히려 센티먼트가 더 올라갈 룸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고 또 마찬가지로 또 AAII에서 나오는 센티먼트 인디케이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거의 시장을 안 좋게 보거나 뉴트럴로 보는 비중이 뭐 거의 70%가 훨씬 넘고요. 지금 또 말씀을 드립니다만 좋게 보고 있는 쪽이 26점 몇 프로니까 30%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아직까지도 시장은 하락 쪽에 더 관심이 많고 베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오히려 지금 던지기보다는 이게 완전히 바뀌었을 때 그때 어떤 패턴의 바꿈이 좋으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은 너무 빨리 이 센티먼트 지수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면서 투자의 끈을 놓치고 그냥 우리 그냥 버려놨으니까 이제 포기해 이렇게 생각하지는 마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뭐 높기는 좀 높아지기는 했지만 걱정할 정도로, 그러니까 주식을 다 정리할 정도로 높은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좀 결론을 내고 싶습니다. 네. 오늘 이사님 그 좀 시장에 대해서 뭐 아니면 중국이나 뭐 요즘에 뭐 어떤 종목들 보고 계세요? 안 그래도 이제 다음 주에도 중국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최근에 이제 중국 장이 좀 폭락도 많이 했었죠, 지난주에. 그래서 최근에 이제 많이 조정받아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관심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아무래도 이제 지난주에 폭락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여주는 것이 정치적인 리스크에 대해서 지금 좀 두렵다. 이제 지금 완전히 독재 체제로 가면서 어떻게 되는 것이냐에 대한 두려움이 좀 반영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중국 정부에서 어떤 경제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오질 않았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두려움이 좀 가중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와중에서 20차 이제 당대회에서 나온 것들을 토대로 저희가 예상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최근에 이제 지난주 후반부에 조금 지난주였었죠. 지난주 내에 섹터별로 좀 달랐는데 IT에서 소프트웨어 쪽은 또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그 이유가 국산 소프트웨어를 다 국산화해라. 우리나라에서도 이슈가 됐었죠. 왜 마이크로소프트 하나만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하나만 쓰냐라고 이슈가 됐었던 적이 있을 만큼 오피스는 거의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가 다 독점하고 있거든요. 그 문서 프로그램은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거를 국산화한다라는 말이잖아요. 지금 그렇다 보니까 그거 관련된 주식들이 실질적으로 매출이 이제 반영될 것이다 예상돼서 많이 움직였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아무래도 개인적으로 체크하기가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좀 기회가 될 때마다 소개시켜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중국도 섹터별로 좀 다르게 확실히 이제는 확고해졌어요. 섹터별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은 실적입니다. 결국은 숫자고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중국에 대해서 숫자를 어떻게 믿냐? 요즘에 중국이 그 계속 발표하던 과거의 통계치의 발표 수준이 정말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많이 감소를 했기 때문에 다들 그거 못 믿는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희는 데이터를 많이 받습니다. 그죠? 네. 중국 데이터들을 많이 받고 있어서 물론 그걸 못 믿겠다 그러면 투자 못 하십니다. 그럼 그냥 잊어버리시고요. 하지만 어쨌든 GDP 글로벌 GDP의 1등이 미국이지만 2등이 중국인 것만은 사실이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가총액의 차이가 5분의 1밖에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종목을 잘 골라보시면 그리고 정치적인 이슈에 영향을 덜 받는 기업이나 아니면 엄청나게 수혜를 받는 기업이다. 그러면 투자를 하시면 좋은 수익을 올리실 수가 있을 테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미국을 따라잡을 수가 없죠. 중국이 패권을 못 가져가죠. 투자를 했었을 때 적절한 투자가 좋은 성과가 있어야지만 그 투자가 계속 되는 거고 그래야지만 그 나라의 미래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생각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좀 긴 시간 얘기 많이 했어요, 우리. 네네. 예, 그래서 아무튼 지금 같은 시기에 정말 저희가 함께 이렇게 노력을 하시고 투자의 포트를 구성해 보시면 성과를 올리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같이 노력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무튼 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